네, 지난 6월 4일 치러진 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교육감들이 오는 8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게 됩니다. 특히 보수와 진보가 세대 교체된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교육 정책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학교 현장에 혼란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과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직접 연결해서 입장과 견해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취임 이후에 100일 가까이 되는 기간에 아마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육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자사고 현안이 너무 여론에 큰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까지 쭉 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선보일 예정입니다마는 이게 주목을 받지 못해서 제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요,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그래도 실제적으로는 80~90%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초중등학교 여러 가지 그 교육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거의 이제 많은 부분이 같고 문제는 이제 자사고 논란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진보 교육감이라는 것보다는 세월호 이후 이제 지난번 지자체 선거에서 그런 열망이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이후 뭔가 달라진 한국 교육, 달라진 한국 사회를 구현해달라. 그런 저는 열망이 좀 표현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이후에 새로운 교육을 구현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변화시킬 건 일부 변화시키면서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폐지 문제요. 이게 역시 뜨거운 교육계 현안이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 교육청은 지정 취소 입장이고 또 서울 8개 자사고와 교육부는 현재 반대 입장 아닙니까? 자사고 지정 취소 정말로 강행할 계획이신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요. 취소 문제도 문제지만 저는 자사고가 전국에 49개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만 25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한 20여만 명의 학생이 있는데 약 한 26,000명이 되는 학생이 자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6개밖에 없는 자사고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민들이 다니는 일반고를 보통 이제 서울의 자사고가 숫자로만 치면 13.6%가 됩니다. 13%가 넘는 나머지 87%와 13%를 나눠가지고 13%의 자사고는 3배 수업료를 내는 통상 서민들은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학교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수한 학생만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뽑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이 다는 일반고는 훨씬 더 황폐화되는. 그래서 사실 몇 년 전에 비해서 그 일반고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들이 느끼는 그 열패감 그리고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느끼는 어떤 그 황폐함 같은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민이 다니는 일반고가 공교육의 중심에 확고히 서야 된다. 다시 이것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큰 입장에서 8개의 이제 자사고를 5년마다 한 번씩 운영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도는 한두 개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은 이건 너무 많다. 이건 일반고 황폐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니까 최소한 숫자라도 줄여야 된다. 폐지는 이제 교육감이 직접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여론을 환기하고 있는 셈이고요. 제 권한 범위 내에서 운영이 입시 위주로 운영되는 그런 자사고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말이죠. 교육감님. 기존 학교장이 보유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자사고 입학 전형 또 전학 시기. 이걸 교육감 권한으로 돌리는 이런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맥락과 다 있는 법 개정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자사고가 설립 목적이 안 맞으면 몇 개가 이제 지정 취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가 최소한 우수 학생을 독점해서 이른바 이제 선발 효과에 기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동일한 학생을 받아서 잘 가르치기 경쟁을 하자. 저는 그런 입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성적 우수자를 먼저 선발해 가는 이 전형제도를 바꾸자. 일반 학교하고 똑같이 하자. 추첨제로 하자. 제가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전형 방법은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저희가 승인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큰 방향에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 수렴을 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형태는 이제 일반 그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그 전형 방법을 수용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매끄럽게 될 수 있을 거고요. 만일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또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그 소위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추진하는 이런 일반고가 바로 서야 고교 교육이 바로 선다. 사실 일반고 전성시대를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교육부가 사실 그 좀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도 어떻게 보면 기존 교육감들의 권한에 좀 월권하지 않나? 좀 역행하는 모순을 좀 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법해요. 두 가지는 조금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보면 서민이 다니는 우리 일반고가 공교육의 중심에 확고히 서야 된다. 그래서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저희가 이제 자사고 정책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반고를 살려야 된다는 면에서는 뭐 교육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제 일반고를 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효과를 보기까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잘 사는 아이들과 못 사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저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분리교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영재교육이라든가 이제 수월성 교육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특목고, 특수목적고 교육만으로도 족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또 자사고를 중간에 만들어가지고 13%를 또 싹둑 분리해가지고 또 다른 또 두 번째 인류 학교 범주를 만든다. 저는 그것은 공교육에 반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솔직히 제 입장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제가 특목고 운영에 대한 방침은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게 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사고 지정 취소 시에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건데 결국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부가 갖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희는 그리고 그건 저만 입장이 아니고요. 전국의 17개 그 시도교육감 모두가 지난번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은 교육 자체가 확대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하고 서울교육청의 입장이 반대되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서 교육 자체에 역행해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입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 자체의 큰 흐름은 저는 확대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큰 흐름에서 볼 때 교육부 장관이 이제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교육감이 현재는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8개를 취소하려고 하니까 말하자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시행령을 바꿔서 못하게 하려는 거죠. 내년에 또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못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말하자면 사전 동의로 이걸 명문화하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아마
국회에서도 상위법에 반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물론 이견은 제출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반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도 논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자사고가 폐지가 되고요. 또 일반고로 전환이 될 경우에 현재 자사고에 다니는 1, 2학년 학생들 말이죠. 이른바 저주받은 학년이다. 이런 말도 한편에선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들에 대한 배려도 좀 어떻게 모색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는요. 네. 저희가 이제 2015년에 하려다가 2016년으로 미룬 것도요. 네. 지금의 2학년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이 되면 내년 말이기 때문에 지금의 2학년은 거의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있고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제 취소가 되면 1학년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요. 사실은 자사고로 들어온 학생들은 다 자사고로 졸업하고요. 자사고로서 하던 교육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갑자기 말하자면 일반고 교육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사고로 입학하면 그렇게 졸업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자사고 학부모님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사실 좀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얘기할 때 제가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현재 아드님들이나 따님들이 자녀들이 자사고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학교가 영원히 자사고로 있어야 된다고는 주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좀 호소형으로 말씀도 드린 바가 있기도 합니다. 특목고 운영에 대한 방침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자사고 지정 취소에 의해서 다음엔 특목고 아니냐 이런 불안감 또 위기감을 학부모들이 갖고 있거든요. 교육감님.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역으로 사실은 이제 특목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외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수 목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과학, 영재, 과학을 잘하는 사람들, 체육, 예술, 외국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 체육, 예술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미술을 잘 그리는 학생. 근데 이제 문제는 과학고 중에서 이제 의대를 편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과학고등학교에 계신 분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의대로 가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외고입니다. 그래서 외고 역시도 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외교관이 된다거나 중국어, 스페인어, 언어를 잘하는 우리 사회 인재들이 육성되는 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계기로 인류대학에 가는 방향으로 변질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저희가 지도 감독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려고 생각하고요. 만일에 이 특목고가 이제 본래의 목적에 벗어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것을 자사고처럼 무슨 지정 취소를 하거나 폐지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자사고를 다루면서 왜 특목고를 안 다루냐고 오히려 그것까지 다루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사고 또 특목고가 폐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요. 올해로 지정 기한이 끝나서 일반 학교로 전환되는 혁신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간에도 없던 재지정을 하고 있다.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게 물론 이제 저도 제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학생들한테 좋은 일 해라. 좋은 일 하라고 권면하는 사항이 있고요. 이것은 어쨌든 반듯한 교육의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하고 하라고 권면하는 행동을 20%씩 해라. 이건 저는 비교하는 게 혁신학교와 자사고를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혁신학교는 오히려 지금 제가 어제도 어떤 교사 선생님들하고 그저께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은요. 지금 고등학교에 가면은 반절 이상이 학생이 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분의 교실 붕괴가 너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해봐야 소용이 없다. 포기하자. 이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라. 능동적으로 공부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사실 혁신학교거든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걸 자꾸 비판하시니까 그렇지. 네. 굉장히 지금 죽어가고 있고 자고 있는 학생 깨우기 위한 이게 프로젝트거든요. 네. 그리고 자사고는 솔직히 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우리 애들 입시 네. 맞게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네. 내가 수업료 3배 더 내겠다. 이런 네.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분은 저는 자사고에서 그 자사고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그것을 모든 일반고 학생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는 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자사고만 일부 학생만 돈 있는 학부모만 이걸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네. 단순 비교하시는 네.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네. 그런 생각을 갖고 네, 교육감님 정말 처음으로 나와 주셨는데 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저희 요청에 좀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고요. 네. 제가 언제나 잘하는 건 아니고 또 제가 비판도 들으면서 네. 나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정책 정말 의견 수렴 이렇게 다 해나가면서 그렇게 추진해 가야 아마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게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